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의료 공백 걱정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전공의 미복귀 사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오늘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이 회의를 하고 나서 이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라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 정지하겠다는 이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하기 시작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정부가 의협의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오늘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자신이 사직을 교사한 적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어서 다른 간부들의 경찰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의과대학 교수 사이에도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의료 대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강원대 교수들은 어제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방침 반대한다면서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도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또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 아산병원 이렇게 3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 성명을 냈습니다.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무효라면서 행정소송을 낸 것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의사들과 좀 많이 다른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데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2일에서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2,000명은 늘려야 한다라는 응답이 48%로 집계됐고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6%, 현행 유지는 11%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에 전공의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9%,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속보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단수 1곳, 경선 1곳, 전략공천 6곳의 지역구 후보자 발표했습니다.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대구 달서 갑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 병에는 이 갤럭시 신화의 주역이자 영입 인재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가 전략 공천됐습니다. 또 경기 부천 의뢰는 서초 의뢰 현역 박성중 의원, 평택 의뢰는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시흥 의뢰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화성 의뢰는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 또 제주 갑에는 고광철 보좌관이 전략 공천을 받아서 본선 진출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경기 하남 갑에서는 김기훈 변호사와 윤완채 전 하남시장 후보, 비례대표 이용 의원이 3자 경선으로 맞붙게 됐습니다. 네, 달서갑 얘기 더 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를 이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 달서 갑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현역인 홍석준 의원이 컷오프
됐는데요. 홍석준 의원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의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대원칙이 깨졌다고 봤습니다. 이 시스템 공천의 대원칙은 평가에 있어서 하위 10% 이하는 30% 감점하고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는 경선에서 배제한다라는 건데 자신은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배제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국민 추천제 한다는 것은 좀 나았습니까? 네,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제 이 국민 추천제가 실시되는 지역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강남갑, 서울 강남을, 대구 동군이갑, 대구 북갑, 울산 남갑 이렇게 5곳은 국민 추천제가 실시됩니다. 여당 텃밭인 지역들이죠. 그래서 국민 추천제를 이곳에 도입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래서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국민 추천 프로젝트도 일반적인 공천의 원칙과 같이 도덕성, 사회 기여도, 면접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고요. 데이터 공천의 기초에서 심사하고 면접 절차까지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홍영표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모두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당을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의 사당화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인 학살이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른 의원과 함께 민주연대를 출범하고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 즉과 또 연대하겠다라는 입장까지 전했는데요. 회견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민주연대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진로나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타임라인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홍영표 의원까지 탈당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반발한 탈당한 의원들은 모두 6명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용주 의원 지역구를 갔었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서울 영등포 갑 지역구 방문했습니다. 최현일 후보의 지원 유세를 했는데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된 걸 두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수 추천하지 않고 아마 경선에 붙였어도 너끈하게 이겼을 거라면서 그런데 김 부의장이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는 바람에 조금 싱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현일 후보는 4선을 하고 국회 부의장의 장관까지 한 분이 갑자기 2주 만에 당을 바꾸고 공천 받았다면서 배신의 정치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천 논란이 있었던 분입니다.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말이죠. 경선을 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전략공천 철회하고 경선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예. 지난 2일에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의결을 한 지 사흘 만에 뒤집힌 거고요. 권 전 비서관이 먼저 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의 후보 자리를 두고 이제 권향엽 전 비서관과 현역인 서동용 의원의 2인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국민 경선 100%가 시행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사천 논란이 발생한 걸 두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폄훼하는 행위를 한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허위 사실 기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나라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역시도 지금 선거 열기가 뜨겁죠.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모두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의 주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가장 굵직한 경선 일정으로 꼽히는 날입니다. 모두 15개 주 그리고 미국의 사모아에서 경선이 진행되는데 미국령이죠, 여기는. 그래서 오늘 경선으로 전체 대의원 중에 공화당은 35%가량, 민주당은 30%가량이 어느 후보에게 갈지가 정해집니다. 예. 그런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세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하면 이 승부에 대한 열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경선을 치른 15개 주 중 11개 주에서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놀라운 밤이자 놀라운 날이다라고 입장을 전했고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슈퍼 화요일에서 압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치러진 미국령의 사모아 코커스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날 지금 SNS가 잘 안 됐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대형 소셜미디어,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 불통 사태는 한 2시간 만에 일단락됐고 아직 접속장애의 구체적인 원인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올라서 지금 1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현지 시간 5일에 6만 9천 달러 선 돌파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원화거래소에서 살펴보면 개당 1억 원을 정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예. 어제 오후 한때 9,7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치솟았습니다. 이게 지난 4일에 사상 최고가인 9,150만 원을 하루 만에 깨고 6% 가까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주간 상승률로 보면 20%가 오른 수준이고요. 국내 일일 거래량 3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걸 두고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전략가인 하세가와 유야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지나치게 빠르고 크다라는 점에서 이게 다음 달까지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고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경계심을 키우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내려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